지금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가 코앞이고 곧 평화가 올 것처럼 떠들어대죠? 죄송하지만 그건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달콤한 자장가일 뿐입니다. 진짜 선수들은 이미 다른 판을 짜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조용히 역대급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1,300조 원 감도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제 막 700조 원을 넘겼는데 대한민국 1년 살림살이에 2배 가까운 돈을 오직 무기 사는데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 세금 낼 때 바다 건너 방산 기업 임원들은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왜냐? 향후 5년치 매출이 법적으로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전쟁 무서워 주식 팔아야 하나 공포에 떨 때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는 이 법안 하나를 보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방 예산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이 앞으로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머니 무브를 읽지 못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이 죽음의 상인이라 비난할 때 여러분은 그 기업의 주주가 되어 자본주의의 과실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도덕 효과서는 잠시 덮어두십시오. 여기는 냉혹한 투자 시장입니다. 자, 천조국이 작정하고 돈을 살포하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다 빼고 가장 쉬운 치킨집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치킨집 사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장사가 잘 될 땐 좋지만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공포가 뭡니까? 내일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재료는 잔뜩 샀는데 파리만 날리면 재고는 쓰레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건물주인 미국 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앞으로 5년 동안 매일 치킨 100마리씩 무조건 사겠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죠. 자,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날로 게임 오버입니다. 재고 걱정, 월세 걱정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국방수권법 NDA에서 더욱 강화된 단연 계약 권한입니다. 원래 정부 예산은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방산업체들도 매년 미사일 사주려나? 눈치를 봐야했죠. 공장 라인을 증설하고 싶어도 주문이 끊기면 망하니까 투자를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로키드 마틴이나 RTX 같은 기업들에게 3년에서 5년치 물량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건 로또가 아니라 확실한 연금을 확보한 셈입니다. 확정된 매출, 주식시장이 가장 열광하는 호재 중에 호재가 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전 세계가 화약고입니다. 기존의 창고에 쌓아놨던 무기들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심각한 재고 소진이 발생한 겁니다. 마트의 라면이 동나면 라면 공장은 24시간 풀가동해야 합니다. 지금 방산업체들이 딱 그 상황입니다. 만들면 팔리는 수준을 넘어 만들기 전부터 이미 팔려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초과수요, 즉 부르는 게 값진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린 겁니다. 심지어 의회가 백악관 요구안보다 예산을 더 얹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부가 달라는 것보다 더 가져가라. 대신 우리 지역구에 공장 지어라. 정치적 딜입니다. 공화당은 안보를 챙겨서 좋고 민주당은 일자리를 늘려서 좋고. 완벽한 이해관계 일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방산주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댐의 수위는 턱 밑까지 차올랐고 수문이 열리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 전쟁은 탱크 몰고 총 쏘는 하드웨어 싸움이었죠? 그건 20세기 방식입니다. 이번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뜯어보면 소름 돋는 단어 하나가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미 국방부가 실리콘밸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본질이 뭡니까? 미군이 작전을 짤 때 엑셀을 쓸까요? 아닙니다. 팔란티어 AI 플랫폼 코담을 씁니다. 적의 위치, 보급로, 타격 시점. AI가 분석해서 지휘관에게 정답지를 쥐어줍니다. 이건 현실판 맵팩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AI 자율 무기와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 예산이 폭증했습니다. 드론 수험 수백 개의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가 스스로 판단하고 폭격합니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군인보다 반도체가 더 많이 투입되는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를 보실 때 단순한 제조업체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밀리테크, 즉 밀리터리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섹터로 보셔야 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방부와 손잡으려 안달난 이유가 뭘까요? 불경기에도 국방비라는 파이프라인은 절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우주군입니다. 스타워즈 찍냐고요? 아닙니다. 이번 우주군 예산이 3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구 안에서 미사일 쏘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위성을 누가 더 많이 띄우고 적의 위성을 누가 더 잘 무력화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누가 웃고 있을까요? 비상장 대장의 스페이스X, 그리고 상장사 중에는 로켓랩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기업들입니다. 펜타곤의 달러가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인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단연 계약으로 매출 확정. 둘째, AI와 로봇으로 기술적 진화. 셋째, 우주로 확장되는 전장.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게 이번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금리 언제 내리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력들은 방산주 매집을 끝내고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말이죠. 특히 RTX 같은 회사를 보십시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듭니다. 요즘은 창보다 방패가 더 비쌉니다. 미사일 하나 막는데 수십억짜리 요격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소모품 만드는 회사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윤리적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원래 차갑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어떻습니까?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배당도 꼬박꼬박 줍니다. 전쟁 뉴스를 보면서 배당금을 받는 기분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잔인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번 NDA는 미국이 전 세계에 보낸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패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쓰겠다. 이 메시지를 읽으셨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그 힘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역사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보여줍니다. 6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경고했던 군산복합체 기억하십니까? 군대와 산업계가 결탁하면 괴물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괴물이 아주 튼튼하게 자라 이제는 의회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의 포트폴리오를 까보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방산주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다 한통속입니다. 자기들이 예산 통과시키고 자기들 주식 오르고 이걸 내부자 거래라고 안 하고 애국이라고 포장하는 게 바로 정치의 기술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한 공포에 2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외치면 지갑이 그냥 열립니다. 방산기업은 로비스트를 통해 공포를 팔고 정치인은 세금으로 그 공포를 사는 겁니다.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냉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소련 인공위성 쏘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그때 쏟아부은 돈이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든 겁니다. 지금은 대상이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패턴은 똑같습니다. 중국이 AI로 우리를 앞서간다. 이 말 한마디면 수백조 원이 결제되는 세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전쟁이 나면 경제가 망한다.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누군가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2차 대전이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해냈듯이 지금의 복합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로 안보 위기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평화로운 시절은 사실 아주 짧은 예외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고 그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칼에서 총으로, 총에서 AI로 도구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화주의자인 건 존중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중심리도 작용합니다. 남들이 다 반도체, AI 2차 전지 외칠 때 방산주는 뭔가 칙칙하고 구식 같아서 소외되어 있었죠. 그런데 소외된 주식이 진짜 기회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쳐다볼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기관들이 조용히 바구니에 담고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방산 기업들의 로비력 절대 무시 못합니다. 워싱턴 DC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방산업체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후원하는데 그 법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오겠습니까? 이 시스템은 철옹성입니다.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건 이 예산안이 통과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복지 예산 깎을 때는 죽기 살기로 싸우던 사람들이 국방비 증액에는 여야가 손잡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 안보라는 명분 앞에서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 심리학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30년 뒤에도 방산주는 살아남을 겁니다. 아니 더 피대해질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시스템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 밖에 살짝 올라타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A, B, C안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면적인 분쟁 확대. 동아시아에서 불꽃이 튀는 경우죠. 이러면 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방산주만 천장을 뚫고 날아가고 나머지 나스닥, 코스피는 지하실 구경하러 갈 겁니다. 이건 우리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시나리오 B 신냉전 2.0입니다. 직접 총 쏘고 싸우진 않는데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무기만 계속 사재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백조 쓰면 중국이 백조 쓰고 이걸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데 방산 기업 입장에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왜냐? 소모전이 아니니까 재고가 쌓이면서 매출은 계속 찍히는데 리스크는 적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험료 계속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NDA가 딱 이 시나리오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전쟁은 안 할 거지만 준비는 해야지 하면서 매년 1300조 원을 태우는 미래.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시나리오 C 갑작스러운 평화. 세계 지도자들이 화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방산주 폭락할까요? 재밌는 건 그래도 폭락은 안 합니다. 이미 단연 계약 맺어놨다니까요. 계약 위약금 물어줄 겁니까? 그리고 한번 올라간 국방 예산은 웬만해선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방산 섹터는 밑은 막혀있고 위는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보다 매력적인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AI와 우주 쪽은 시나리오 B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겁니다. 기술 경쟁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우주 인터넷을 보십시오. 스타링크 같은 거요. 전쟁 나면 해저 케이블부터 끊깁니다.
그럼 통신할 방법은 우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적에도 위성망 구축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건 방산이면서 동시에 통신혁명입니다. 섹터가 겹치는 교집합에 돈이 몰리는 법입니다. 또 하나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것도 국방비에 포함됩니다. 해커들이 발전소 털고 은행 털면 그게 전쟁이죠. 팔란티어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보안주들이 왜 방산 ETF에 편입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총알 막는 것보다 해킹 막는 게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개념을 확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로키드 마틴 한 주 살까? 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즉 안보의 기술화를 읽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이 곧 방산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드론 만들고 테슬라가 탱크를 만드는 세상 농담 같으십니까? 이 시나리오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가는 돈을 쓴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인플레이션? 국방비 쓰느라 돈 풀면 인플레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현금 들고 멍하니 있지 말고 그 돈이 흘러들어가는 파이프라인에 빨대를 꽂으십시오. 그게 바로 방산주 ETF나 개별 종목들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냉소적이었습니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팩트는 1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이미 집행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돈은 방산기업 통장에 꽂힐 거고 그 기업들의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를 해지 차원에서 방산주나 우주항공주에 담아두는 겁니다. 기술주가 떨어질 때 방산주가 버텨주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 내 계좌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생존 투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죽음의 상인한테 투자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존중합니다. 그런 분들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대신 세상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물가가 안 잡히는지 그 근본 원인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죠? 무지가 죄는 아니지만 무지로 인한 가난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방산주 주주가 되면 뉴스에서 전쟁 소식 들릴 때마다 덜 무서울지 말입니다. 내 주식 오르겠네? 하는 사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이용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방산주는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적립식 매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2026년 엔드의 단순한 뉴스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향후 5년, 10년의 돈의 지도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미국은 전쟁 비즈니스 세팅을 끝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참여할지 아니면 그냥 소비자로 남을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정보는 비대칭적입니다. 안 될 경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비대칭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몫을 챙겨드리기 위함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 난세에서도 돈 벌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제가 다음 경제 분석을 파헤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 될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